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 북구 송정동, 그러니까 송정 신도시에 있는 근린상가 경매 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8월 13일이고요. 오늘 기준에서 송정동의 근린상가 경매 물건 총 9건이 있습니다. 7건은 골드 테라스라는 건물입니다. 여기에 지금 7건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어썸 플레이스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경매건이 2건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 중에서 2건 중에서도 한 건의 이제 좀 눈길을 끕니다. 감정가가 14억 7,300인데 지금 최저가가 감정가의 17%입니다. 2억 4,756만 7천원 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미납해서 재매각 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건지도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울산 본원의 2025 타경의 11268입니다. 물건 종별 근린상가고요. 자, 전용 면적입니다. 이게 원래 2개 호실인데 2개 호실을 합해가지고 30.91평입니다. 전용 면적입니다. 감정가 14억 7,300, 지금 최저가는 2억 4,756만 7천원입니다. 재매각 사건이라서 입찰보증금 30%입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입찰일은 8월 19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보면은 25년 7월 달에 1차 진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유찰이 되다가 중간에 매각길 변경도 2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6년 5월 달에 3억 5,300선일 때 한 명이 입찰에 참가해서 4억 3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잔금을 미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7월 15일 날 했고, 그 다음에 유찰됐고, 이번에는 8월 19일 날 진행하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이 살펴보는데 입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송정 신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해당 물건지가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한양 수자인, 금강 펜테리움, 반도 유보라, 푸르지오, 뭐 할라비발디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독주택 택지입니다. 이쪽으로는. 자, 그렇게 되고 지금 지적 편집도로 본다면은 지적 편집도로 보면 잠시만요. 네, 요렇게 됩니다. 자, 여기 요 빨간 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잘못했어요. 잠시만요. 요거 닫을래다가 어쨌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게 근린상업지역, 여기가 중심 상권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요 주변으로 그죠? 요 상가 그죠? 중심 상권을 둘러싸고 요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요 대로변으로, 여기 화산로인데 요 대로변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요쪽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쪽으로.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 끝에까지는 안 가죠. 요렇게 되고, 여기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요렇게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저기가 있어요. 그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그래서 농협 하나로마트 가는 길, 요쪽으로 요렇게, 이렇게 2번째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럼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 이 대로변에 접하는 건물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로변에 있으면 이쪽 구조, 동향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서양이에요. 뒷길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유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당 사건 한번 우리가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 한번 볼게요. 네. 자, 바로 물건지 바로 보겠습니다. 이게 25년 10월달 로드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막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창. 그리고 2개, 그죠? 이렇게 임대 붙어 있죠? 그죠? 2개 호실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약국이 있죠? 약국. 요것도 경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약국 옆으로 건물 들어간 입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약국은 9억 뭐 얼마에서 4억 얼마로 지금 반값으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요거예요. 자, 그리고 해당 물건, 그러면은 대로변 쪽, 앞쪽 건물 전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면에서 볼게요. 자,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입니다. 1층 보면 롯데리아 공차가 눈에 띄고요. 2층에는 은행이 있고, 그리고는 3층에는 한의원이고, 4층에는 뭐 빨간 펜 뭐 이런 식으로 간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치과가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원인 것 같아요. 뭐 수학, 과학 이런 게 보이고, 그 다음 골프 보이고, 그 위에도 무슨 뭐 스터디 카페, 그 다음에 몬테소리, 그리고 어학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면으로 보니까 뭐가 많이 입점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건물 한번 볼까요? 그 옆에 이 건물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거 보면은 1층에 파리바게트 보이고요. 그 다음 휴대폰, 뭐 병원, 학원, 뭐 이런 식으로 태권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요 길 따라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길 따라 들어가면은 어디냐면은 여기가 하나로마트예요. 자, 그러고 여기 가다 보면 뭐죠? 올리브영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튼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 가는데 요 건물은 그나마 그죠? 좀 간판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로 맞춰주고 이쪽으로 올라갈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끝에 건물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요, 지금. 경매가. 요거란 말입니다, 요거. 그죠? 요 앞에는 이제 짓고 있나 봅니다. 이제 이게 10개월 전이니까 지금은 다 됐겠죠. 뭐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알 수 없으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장 가시면은 한번 둘러보시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건물에 두 번이나 변경이 있었고요.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잔금을 미납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변경이 있었는데, 자, 문건 처리 내역 보면은, 여기 보면 25년 10월 달에 채권자가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역시 채권자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다 봅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히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기일 변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고, 그러면은 5월 6일 날 낙찰, 그죠? 4억 3천인데, 요 낙찰 받은 쪽이 어디냐면은, 낙찰 받은 쪽이 뭐 이름까지는 안 나와도 뭐냐면은 서울 중구 땡땡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를 보면은 여기 하나은행의 승계인 FH 이상공유 유동화 전문위원회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난번 낙찰받은 쪽은 채권자 측입니다. 채권자 측이에요. 유동화 전문위원회사에서 받은 겁니다. 채권자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 채권을 부실 채권 이제 관리하고 있는 쪽 이쪽은 뭐냐면은 대신 AMC입니다. 대신 AMC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왜 받느냐 이렇게 되죠. 왜 받느냐? 등기부를 특히나 본다면은 여기 근저당 하나은행 아닙니까? 아까 봤죠? 자, 하나은행의 채권 최고액이 12억 6천입니다. 자, 그리고 가압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하나은행의 승계인 측에서 이렇게 경매 신청했는데, 25년 2월달 아닙니까? 25년 2월달에 경매 계신데, 이때 청구 금액이 12억 4,100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체이자 적용한다면 12억 6천이 꽉 찼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까지나 돈을 많이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경매 낙찰을 받고 잔금을 미납하면 아까 3억 5천 얼마일 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입찰 보증금 3,500 얼마를 뭘 수당한단 말입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돈 많이 빌려주고 유찰이 막 거듭돼서 어떻게 됩니까? 받을 돈도 배당도 얼마 안 되는데 입찰 보증금을 또 날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잔금 미납하면은 채권자의 그러니까 채고가 매수 신고했던 사람은 못 돌려받으나 그 돈을 법원에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고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건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그거 합해가지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3,500 얼마의 입찰 보증금을 그 당시는 못 받았으나 나중에 이 사건이 낙찰되면 배당으로 돌려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해볼 게 없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데 채권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이 사건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잔금 미납하고 재매각까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유동화 전문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잔금 납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상계 처리하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경우는 뭐냐면 재매각 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은 저기에요. 그걸 이제 자기들이 낙찰을 받아서 누군가 낙찰 받아서 그 배당 받으려니까 금액이 너무 얼마 안 돼. 자, 그러니까 어차피 못 받는 돈 많은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요거를 나중에 일반 매매로 넘기자. 그럼 일반 매매로 넘기는 거는 뭐 이제 뭐 부동산에 내놓고 이런 거보다 여러분이 보면은 온비도 공매 보면 있죠. 유입자산 공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공매에 저기 그 압류재산 공매, 신탁 공매 이거 빼고는 권리 분석할 것도 없고 일반 매매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도리어 낫지 않겠냐. 이 두 가지 케이스죠. 그래서 그 채권자 측에서 유동화 전문위원회에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다. 이 사건처럼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아예 자기들이 낙찰 받아서 그죠? 공매로 처분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매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그럼 번다라는 건 뭐냐면은, 시간을 번다라는 거는 뭐 저기죠. 그러니까 이게 MPL 아닙니까? 누군가가 매수하겠다라고 나서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대부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은, 나는 대부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채무인수 방식 중에서도 사후증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증산 방식으로 누군가가 매수하겠다 하고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다른 쪽에서 또 할 수도 있겠죠. 대부 쪽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두 번이나 기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변경은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낙찰받고 잔금 미납하면서 시간을 벌겠다. 쟤네가까지. 예,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이런 거 낙찰 받으시려면 미납관리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전유 면적이 30.91평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사건은 미납관리비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여기는 이 사건은 대신 AMC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셔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매수 계약이 되었는지, 그죠? 계약됐으면 내가 굳이 힘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PL 사후정산 방식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면 경매 초보이신 분들은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경매를 좀 많이 해봤어 하는 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당연히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 그죠? 그리고는 물건이 좀 입진 딸리나 좀 워낙에 지금 많이 유찰이 됐기 때문에 싸게 낙찰받으면 임대 세팅 어느 정도 하면은 그 정도 하면은 임대료를 얼마 하면은 될 것 같아 라는 계산이 나와지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권리분석은 기본이고 본인 스스로 배당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 같으면 얼마 같으면은 나는 이걸 하고 싶다라는 확신이 서는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는 서로 간에 조건을 맞춰봐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임대를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는 뭐 제가 굳이 안 해드리더라도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굳이 디스코니 뭐니 안 봐도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뭐냐면은 울산 북구 송정동 상가 임대 치면은 나오죠.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상가는 전세가 거의 없죠. 월세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면은요. 이렇게 뜨면은 위치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경매권하고 같이. 자, 경매권이 어디냐? 여기가 지금 송정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반도 유보라 있고 여기가 이제 대로변 쪽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 물건은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입니다. 자, 여기 공차도 보이죠? 이 건물에 6개가 있다고 나옵니다. 보통은 6개 아닙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물건도 묶음으로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 먼저 나오는 게 6층께 나옵니다. 1000에 70만원, 전용 뭐 있잖아요. 75제곱미터. 이거 우리는 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요. 1층이 나왔습니다. 1층 보면은 뭐가 되냐면 공차. 아까 대로변 쪽에 있는 공차예요. 이게 전용 면적이 54.12, 경매권의 반 정도 됩니다. 이게 3천에 2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로변 쪽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1층 상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옆에 있던 파리바게트 있던 그 건물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1층이 나와 있는데 전용 45점, 전용 45.14입니다. 우리 경매권보다 반보다 조금 작은 겁니다. 자, 여기에 뭐냐면은 대형 프랜차이즈만은 1층 상가에 있으니까 뭐 입지가 좋은가 봅니다. 3천에 180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층이고, 그 다음에 1층 똑같아요. 아까 그거고. 그러니까 해당 건물 있지 않습니까? 경매권 있는 건물에 공차가 지금 이제 전용 면적 54제곱미터 그 정도 되는 게 지금 이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 건물에도 1층 상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매권하고는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인근의 공인중개사 방문하셔가지고 얼마 정도 임대료 받을 수 있을 건지 나갈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감정가의 17%까지 떨어져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경매권을 보실 때 무슨 뭐 땡땡은행의 승계인 뭐 유동화 전문위원회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막연하게 입찰일만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발빠르게 그쪽하고 지금 접촉을 해서 뭔가 뭐 계약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아시고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